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손, 혈류 손따기의 종합 설명편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손의 반응과 약손 만들기. 우리 손에 생체 자기장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손의 안테나가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질병이 손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손의 파동 에너지를 높여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치유 대체의학. 우리 손의 인체 경혈 연결 이미지입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52번째 이야기는 약손 종합편입니다. 손의 질병이 손에 나타나는 반응과 그 약손의 기능을 살리는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손 안에 손의 안테나에 나타나는 질병, 그에 따른 양자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 몸의 혈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에 없는 내용들을 전체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나의 손이 바로 이 약손입니다. 엄마가 아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죠. 그러면 엄마는 엄마의 손에서 나오는 파동 에너지, 손의 안테나에서 나오는 파동 에너지, 흔히 장풍과 같은 그 에너지 기혈이 아이의 경혈을 열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엄마가 어릴 적 배 아프다 하면 배를 살살 문지르거나 혹은 어떤 상처가 난 부위에 아프다 하면 엄마가 호 하면 입김을 불어주죠. 뜨거운 입김을 불어주니까 그 아이의 막힌 저체온된 곳이 데워지니까 결국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어릴 적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손은 몸의 여러 부위와 연결된 기관의 경혈의 반응점, 즉 반사구가 모여 있죠. 그래서 이 반사구를 자극하여 건강을 정진하고 또 통증을 완화시키고 치료까지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널려 알려진 이야기들입니다. 세 번째, 그림 이미지에서 보듯이 손에는 인체의 모든 오장육부와 기관과 림프절을 반영하는 경혈의 반사점이 인체 모든 기관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이미지죠. 그래서 손 안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경혈점, 즉 반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손을 자극하면 그에 관한 장부가 바로 반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특정 부위를 자극하거나 손따기를 하면 해당 장기나 부위의 혈류가 열리고 촉진하며 또 그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치료까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엄마가 손으로 문지르며 지압하는 행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서 자극을 통한 뇌의 진정 효과, 즉 옥시토닌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부교감 신경이 안정되고 자극함으로 인해서 통증이 완화되고 치료까지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처럼 손 지압 만지는 것은 정신적인 안정과 육체적인 이완을 동시에 주게 되는데 이 손의 움직임은 뇌의 구조를 정복시켜 뇌 중앙에 있는 송과선을 살려서 송과체의 세로토닌 분비, 세로토닌의 광폭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잠을 잘 자게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손가락 부위별 양자의 파동에 따른 반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린 이미지 그림 잘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약지 두 번째 마디는 폐죠. 그 폐가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엄지 손가락은 엄지 손가락 있죠. 이 엄지 손가락은 기관지, 갑상선, 호흡기 기관을 강화하는 손가락이에요. 기침 난다. 그럼 이 부위를 자주 만지주면 좋다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검지. 두 번째 검지 손가락은 심장, 간, 시력 개선, 눈을 살려내고 또 담낭에 문제가 생기면 손가락 여기에 나타납니다. 또 해독작용 혹은 시력 피로를 완화하는 손가락입니다. 세 번째, 중지 손가락은 위장, 십이지장, 비장, 목, 소화 조절 혹은 변비를 개선하는 손가락입니다.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은 폐와 세기관지, 췌장, 또 혈액순환 혹은 코,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손가락이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이에요.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 소지 손가락은 발, 다리, 고관절 혹은 신장, 방광, 체액 혹은 붓기, 부종을 완화시키는 손가락입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손바닥 중앙 여기가 바로 단전에 해당이 될 수 있고 우리 손 안에서 파당, 양자의 파동 즉 주파수가 제일 세게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손바닥 중앙은 위, 소장, 소화 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의 보고가 바로 이 손바닥 중앙이에요. 일곱 번째, 손바닥 위쪽은 심장, 폐, 호흡기, 순환기계 혹은 림프절을 강화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위가 부어올라 있다. 그러면 반대편 겨드랑이 림프질이 막히겠죠. 이 림프질이 막히면 중풍, 경풍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손바닥 아래쪽은 손목 쪽은 자궁, 생식기, 그 아랫배 냉기 이런 것을 치료할 수 있어요. 또 오줌싸개, 방광, 즉 하복부의 기능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손바닥 아래쪽입니다. 아홉 번째, 손바닥에서 새끼손가락 쪽은 전부 다리, 발로 가는 것이에요. 다리, 발, 무릎, 고관절 혹은 허리 통증까지 여기에 나타납니다. 열 번째, 손바닥 엄지 쪽에 볼록한 부위는 이 갑상선, 볼록한 부위죠. 갑상선, 기관, 신진대사 전체를 조절하는 손가락이 바로 손바닥 엄지 쪽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손등 쪽이네요. 11번째, 손등 부위의 중앙 부위는 위장, 이쪽 부위 있죠. 이쪽 부위는 위장, 췌장, 비장, 그 척수, 소화효소를 조절하는 부위예요. 소화 안 된다고 이 부위를 조절하면 소화 트림까지도 할 수가 있겠죠. 12번째, 손등 하단 부위는 요추, 이 부위죠. 이 부위는 요추, 꼬리뼈, 치질, 배설 작용을 조절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주 시합하면 이 요추, 꼬리뼈가 편해지겠죠. 13번째, 손가락 마디마디 사이, 요 마디 사이 있죠. 마디 사이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우리 몸의 림프절, 신경계를 조절하고 여기를 자주 지압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손과체를 발전시켜 손의 강한 파동 에너지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손바닥에 있는 손의 주파수, 양자의 파동을 이용해서 지금 칠한 장면이네요. 첫 번째, 지압이나 손 따기 전에 먼저 심호,
코로 도무시 입으로 후 내쉬거나 박수를 막 치면, 자 그러면 우리 뇌의 손과 체와 부교감 신경이 살아나서 상대의 치료 효과를 더 높이게 됩니다. 즉 내 에너지를 손에 모아서 파동 주파수를 높여주는 방법이죠. 두 번째, 일상 중 태양의 건적외선을 자주 바라보면 손과체가 빛을 수신하여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손의 주파수 광폭 에너지를 더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자주 쫙 바라보면 한 5분 10분 바라보면 내 몸 안의 파동 에너지를 더 높여요. 손과체의 방해성, 수정 혹은 불소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의 주파수를 더 높이게 만듭니다. 자, 인체 보세요. 이 손이 우리 몸 전체도 크죠. 그만큼 이 손이 중요하죠. 세 번째, 그래서 고개를 막 돌리거나 혹은 손뼉을 치거나 몸이 움직이고 꽉꽉꽉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단전 쪽에 배를 근접시키면 손과체가 진동하여 손의 주파수 파장 에너지를 높이게 됩니다. 네 번째, 나의 손이 그래서 약손이 됩니다. 내 손의 안테나의 출력이 높을수록 상대를 지압하거나 혹은 따주기를 하면 효과가 더 높아지고 효험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고순도의 에너지로 충만되어서 강한 에너지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만 상대의 막힌 경혈을 쉽게 뚫어서 질병을 더 빠르게 낫게 합니다. 병약한 사람은 다스려봐야, 상대를 다스려줘봐야 효과가 적다는 거죠. 다섯 번째, 지난 강의 150강을 보시면 내 몸의 파동 에너지를 최대한 높게 만드는 방법, 청기공을 만들어서 나를 살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하면 더 좋아요. 여기에 보면 호흡에 맞추어서 18단계의 양자의 파동 에너지를 만들기를 최소한 5회 이상 청기공 수련을 수행한 후에 내 몸에 높은 파동의 강폭 에너지를 만들면 저절로 약손이 되죠. 그래서 약손이 되었을 때 상대를 지압하거나 손따기를 치료하면 그 효험이 더 높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파동 에너지로 인체를 살려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지구에 이렇게 서 있으면 우주의 모든 양조의 파동들이 나와 함께 같이 진동을 합니다. 첫 번째, 우주의 일부분인 사람이지만 인체 속에 완전한 또 하나의 우주가 내 몸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소우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 어느 미세한 부분도 우리 인체 전체를 포함하면서 전부 다 진동, 파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미시 입자로 되어 있지만 모든 입자들은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뇌도 감정 상태에 따라 다양한 파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몸도 우주의 또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즉 파동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인체의 파동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그 부분에서 질병이 발생을 합니다. 세포의 원자의 내부에서 소립자들이 고유의 파동을 일으키며 요동치게 춤추게 만들어야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동양에서는 모든 물질과 현상을 만드는 근원적인 파동 에너지를 기라고 하죠. 기. 그래서 기의 변화로 인해서 만물이 생성소멸한다고 합니다. 그 기가 파동이 있으면 생성을 하고 파동이
사라지면 죽는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6번째, 따라서 혈류 손따기는 인체의 생명 활동에서 파동이 사라져서 문제가 된 부위를 열어서 파동 에너지를 살려내는 것으로 출발하여 손 모양을 보고 질병을 예견하고 치료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혈류 파동 손따기 의학이란 인체에 있는 미시세계의 생체 자기장이 막힌 손의 안테나를 찾아내어서 질병을 예견도 해보고 또 예방도 하고 그에 따른 손따기로 파동 에너지를 높여 치료하는 학문이 혈류 손따기입니다. 이 손에서 엄청난 파동 에너지가 나옵니다. 흔히 장풍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5번째, 혈류 손따기의 파동 에너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혈류 파동 손따기의 원리는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적인 원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체의 구성의 기본 단위는 세포죠. 이 세포를 쪼개면 분자가 되고 분자를 다시 나누면 최소 단위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가 파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원자의 내부에서는 소립자인 양자들이 고유의 파동을 일으키며 각자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로 바로 양자로서의 파동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의 골격, 뼈, 근육, 조직, 심장, 간, 비만세포, 조직,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세포가 모인 곳이죠. 이 세포 속에 있는 분자, 또 분자는 또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체 조직과 기관들은 각각의 고유한 파동, 즉 에너지 주파수를 가집니다. 여기에 있는 비만세포, 간세포 다 파동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나 근육이 다 달라요. 그 다음 망막세포, 뇌세포. 그래서 모양을 달리하는 이유는 각기 다른 파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 사람마다 세포는 간세포, 장세포, 뇌세포, 혈액세포 등 장기별로 성격이 구별되어 원자가 파동을 합니다. 이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분자가 내는 파동, 또 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이루어진 세포의 파동이 각기 다르므로 세포로 구성된 각 장기마다 그 파동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진맥은 진맥을 이렇게 짚죠. 진맥은 경락에 나타난 내부 장기의 건강 상태를 이 파동으로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12경락이 바로 기의 통로이며 생명을 지탱하고 중요한 에너지의 순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몸의 진액이 인체에 흐르는 장기별 고유 파동 에너지의 강약이나 흐름, 깊이 등의 상태를 살펴보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진맥이죠. 여섯 번째, 따라서 혈류 손따기는 바로 이런 손의 안테나의 파동을 살려내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일곱 번째, 자, 내가 만든 병은 내 손에서 고친다. 자, 손가락마다 다양한 경혈, 말초신경, 즉 손가락 그 관말, 장부의 끝 쪽이죠. 관의 말 쪽에 에너지의 흐름, 즉 경혈 지점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자극이나 손따기를 통해서 건강 정진을 할 수 있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치료까지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손가락별 경혈 연관 반사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엄지는 이 엄지손가락은 코, 기침 혹은 목의 갑상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이상이 생기면 여기 나타납니다. 또 손톱 밑을 지압 혹은 손톱 끝을 지압하거나 손톱 볼록한 지문을 지압하면 목의 기침 효과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검지는 심장, 간, 눈, 담낭 혹은 해독작용, 눈이 필요할 때 이 검지만 만지면 시력이 개선됩니다.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요 사이를 휘어집니다. 보통 이 중기 쪽으로 휘어지죠. 이걸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자꾸 돌리며 지압하면은 소화불량, 이렇게 소화불량, 뭐 설사, 변비, 치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중지 손가락, 이 중간 손가락, 중지 손가락은 위장, 십이장, 비장, 목, 소화 조절, 변비를 개선합니다. 이 손톱 쪽 끝이나 혹은 지문 볼록한 부분을 지압하면 두통이 개선되고, 또 손톱 밑에 꼭 눌러서 지압하면 불면 혹은 스트레스를 내려주게 됩니다. 네 번째, 약지는 폐, 숨쉬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약지 손가락만 잘 주무면 폐가 살아나고 세기관지가 살아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잘 시키고 또 혈액순환도 잘 시키고 또 코가 좀 뻥 뚫리는 효과, 또 대장의 독소 배출을 함께합니다. 특히 첫 번째 마디 좌우를 비벼주면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약지 첫 번째 마디 이걸 이렇게 숨 한 5분 지나서 7분 지나면 호흡이 아주 편해집니다.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은 발, 다리, 고관절, 신장, 방광, 체액 혹은 붓기를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마디를 지압하면 발목이 편해지고, 두 번째 마디를 지압하면 무릎이 편해지고, 그 다음 요 사이를 하면 사타구니가 편해지고, 손끝을 계속 지압해서 5분 지나서 보면 발끝이 한결 가벼워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양손 모두 자극하거나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은 인체의 반대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 왼손을 첫 번째 마디를 다스리면 오른발 첫 번째 발목이 편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대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왼손을 다스리면 오른쪽의 기관이나 장부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자, 그럼 파동 에너지의 위력과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족 냉증인 경우에는 손에서 주파수 파동이 아예 나오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여기서 손에서 주파수 파동이 막 나와서 상대의 뇌의 높은 주파수 파동으로 상대의 파동을 흔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편안해지고 치유되고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첫 번째, 사람을 비롯해 세상의 어떤 물체이든지 그 나름의 고유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각 장부의 고유 파동을 맥이라는 진단법으로 감지하고 혼란된 맥파를 파악하여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래서 오장육부 어느 곳에 병적인 파동이 있는지 감지하고 찾아내어서 혹은 그것을 또 침이나 손따기 혹은 지압을 해서 치료까지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흔히 우리가 성악가들이 열청을 하면 그 파동으로 멀리 떨어지는 포도잔이 적게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바로 이 포도주잔이 가지는 고유한 파동수에 해당하는 커다란 음을 성악가가 막 내니까 그게 공명을 해서 저 멀리는 포도주잔이 유리잔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공명이, 파동이 공명하면 또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삼을 먹었다. 그러면 사포닌과 미네랄 성분이 많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사포닌과 미네랄의 화학적 성분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바로 인삼 속에 있는 천연 약물마다
독특한 식물이지만 그 독특한 식물의 파동 에너지를 내가 얻어서 그 식물이 가진 파동 에너지가 나를 치유하고 내 파동을 바꾸게 되는 그 때문에 우리가 뭐 항산화제를 먹고 좋은 약을 먹고 혹은 밥을 먹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이처럼 모든 음식이나 약물은 어떤 물질적인 단계를 거쳐 분해되면서 흡수와 소화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원자핵 내의 어떤 소립자의 파동의 변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가락에 모인 염증은 손가락에 뭐 염증이 모였으면 그 파동을 맞는 주범이 되죠.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이 바로 파동을 맞는 주범이 염증인데 그 염증의 농백혈을 빼내주면 인체의 모든 기관의 파동 에너지를 높이게 하는 것이 바로 혈류 손따기의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손에는 이러한 파동 에너지가 나타내며 사람마다 손의 모양새를 모두 다르게 만들게 됩니다. 여덟 번째, 자 그럼 손바닥의 주요 딸점에 대한 예방과 치료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손따기 딸점은 누차 강조했죠. 다사, 나사, 라사, 마가. 즉 여기가 다사, 나사, 라사, 가, 마. 여기 기본 손따기. 이것만 해도 몸이 많이 좋아집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럼 내가 다리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다리가 이쪽이죠. 이쪽이 다리 혈류예요. 여기를 다스려주면 됩니다. 가 마이너스 14, 15. 요 부위. 가 마이너스 14, 15. 혹은 가 마이너스 10, 가 마이너스 6, 가 마이너스 가 4, 가 마이너스 2. 그 다음 손끝 가를 따주면 됩니다. 세 번째. 시력, 난 눈이 침침하고 눈이 이상하다. 그러면 라 플러스 6, 라 플러스 라 4, 라 플러스 2, D 플러스 손톱 쪽에 D 플러스 쪽. 이를 다스리면 시력이 살아납니다. 다섯 번째, 목이나 갑상선, 기관 혈류가 늘다. 그건 뭐냐? 바로 나사, 폐 쪽 살리면서 그다음 마사, 이 부위가 전부 갑상선 목을 살리는 손가락이에요. 거기는 떼지면 손가락이 뾰족해지죠. 뾰족해지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급체 위경련 딸점. 급체 위경련은 바로 이 손의 중앙 쪽하고 그다음 엄지 끝 이 부분 쪽이죠. 이 플러스 쪽. 자, 그다음 여섯 번째, 뇌졸중 치매 딸점. 뇌졸중 치매는 바로 이 부위가 부어 있으면 뇌졸중 치매가 옵니다. 즉 겨드랑이 림프절 이 부위의 지방종 기름덩이를 빼야 돼. 여기가 기름이 많으면 이 부위가 부어오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위가 부어오르면 안 돼요. 이 부위가. 그래서 일곱 번째, 숨차고 호흡 곤란하다. 그러면 바로 이 약재를 잘 다스려주면 되겠죠. 이 손가락. 그 여덟 번째, 감기 몸살 혈류 땄죠. 감기는 7단계로 진행되는데 한번 이 딸점을 따주면 됩니다. 아홉 번째, 피로 회복. 간 기능을 살리는 쪽이죠. 열 번째, 잠이 안 온다. 뭐 두통이 생겼다. 두통, 머리를 살리는 거. 다리 쪽을 피를 쭉 내려주죠. 그 다음 11번째, 생리 불순 아랫배 냉기. 역시 이쪽이죠. 손목 쪽 이를 다스려주면 됩니다. 12번째, 각 손가락의 측면. 손가락의 측면에서 엄지 쪽은 전부예요. 엄지 쪽은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엄지손가락 쪽은 플러스 쪽이 붙어 있고, 새끼손가락 쪽, 여기서 새끼손가락 이쪽 새끼손가락 쪽은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자, 그럼 손등의 주요 딸점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추 목돌미 혈류 개선 딸점이에요. 경추 바로 여기죠. 목이나 경추가 문제는 여기 C-2 C2 C 플러스 2 이쪽이 플러스야 되죠. 두 번째 허리 흉추 혈류 개선 딸점 C-2 허리가 안 좋다. 여기가 뭐 부어 있죠. 그 다음에 C4 C 플러스 4 여기를 다스려주고 그 다음 이쪽 이 부위를 다스려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추 꼬리뼈 혈류 개선 딸점 요추는 요쪽을 다스리면 요추가 살아납니다. 네 번째 간, 신장, 담낭 혈류 개선 딸점 B 플러스 10 C 10 C 플러스 10 아까 요쪽이죠. 다섯 번째 치질 혈류 개선 딸점 치질은 이쪽에 제일 하단 부위죠. B 플러스 16 C 16 C 플러스 16 C 17 여기까지 가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자 전반적입니다. 3초 즉 췌장 후두 경락은 B 마이너스 쪽이에요. B 마이너스 쪽 이쪽을 따주면 좋고 그 다음 폐경락 E 플러스 여기죠. 그 다음 대장경락 D 플러스 대장경락 혹은 C 발가락 쪽에 C 플러스 쪽을 따줘야 됩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심장경락 심장이 안 좋다. C 플러스 C 플러스 이구이 심장경락입니다. 그 다음 발바닥의 용천 지압을 하거나 따주면 좋습니다. 열 번째 소장경락 A 마이너 새끼손가락 손톱 쪽이죠. 그 다음 방광경락 경락은 발가락의 A 마이너를 따줍니다. 발가락 부위의 새끼손가락 쪽. 그 다음 11번째 간이 안 좋다. 간 경혈은 D12 요 부위죠. 그 다음 엄지발가락 쪽에 E 마이너. 그 다음 담낭이 안 좋다. 담낭 경혈은 발가락 B 마이너 혹은 D4를 다스려도 효과가 높습니다. D 플러스 4. 그 다음 12번째 그래서 각 손등의 딸점도 좌우에서 엄지쪽 엄지손가락 쪽은 전부 여기 플러스 쪽이죠. 새끼손가락 쪽은 전부 마이너스 쪽이에요. 이렇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대충 감을 쉽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째. 자, 각 손가락별 경혈의 반사구의 효능과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기공 수련으로 내 몸의 기공을 살리려면 나의 막힌 경혈을 먼저 열어서 내가 주파수 높은 손과체의 에너지의 높은 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장풍의 위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대가 더 쉽게 파동을 요동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손의 파동으로 내 몸 여기저기 막힌 곳을 지압하면 좋습니다. 즉 뇌부터 먼저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히면 인체 이런 병이 오죠. 뭐 경추장애, 대뇌장애, 후각장애, 뭐 발바닥장애, 발목장애, 뭐 그다음 여기 안 좋은 후두장애, 뭐 소화장애부터 해서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 오른쪽 이미지를 보며 내 손의 파동 에너지가 문제된 부분을 찾아내 봅니다. 뭐가 문제? 무릎 장애가 있는지, 위장 장애가 있는지,
그다음 척추 장애가 있는지 생리 장애가 있는지 여기 고관절 장애가 있는지 이게 다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손가락 끝이 이렇게 안 둥글고 손가락 끝이 이렇게 끝이 뾰족해졌다. 자, 어떤 손가락이 이제 끝이 가늘고 뾰족하다면 그 해당되는 기관의 파동 에너지가 막힌 곳이므로 손따기로 10선 요 끝을 손가락 요 끝을 따주는 요것을 10선 따기라죠. 10선 따기를 따고 경혈을 이어주면 좋습니다. 최소한 손끝을 한 이틀이나 3일 차로 한 7, 8번 따면 계속 이제 손끝이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지고 허물 벗고 껍질이 벗겨지고 나중에는 그 부위가 이렇게 동그랗게 바뀌어요. 두 번째,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거나 휘어진 곳이 있다면 휘어진 반대 부위로 자꾸 돌려줘야 되고 부은 부위가 있다. 그럼 무조건 그걸 따고 피를 차내면 그 부은 부위가 가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검지 손가락이나 중지가 한쪽으로 휘어져 있으면 손가락이 휘어져 있으면 반대편으로 돌려서 반대편 잡고 휘어지지 않은 반대편으로 돌려주거나 혹은 손따기를 하고 자주 젖혀주면 바로 잡힙니다. 네 번째, 손가락 사이 부분 있죠. 요 사이 부분 이런 부분에는 보통 지방종 혹은 화백 이런 것이 모이는데 손따기를 해서 최대한 짜내주면은 중풍도 예방되고 림프절이 살아나서 신진대사가 잘 됩니다. 다섯 번째, 손등 쪽에 뭐 검버섯이나 지섯이 있다면 그 검버섯이나 지섯이 있는 중앙 부위를 바늘로 콕 찌르고 그다음 피를 최대한 마스크 짜내주면은 서서히 검버섯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손등 쪽에 또 유난히 검은 부위가 있거나 혹은 화백 덩어리가 만져진다. 부은 부위가 있으면 역시 따주고 피를 최대한 짜내야만은 그 해당되는 장기가 살아요. 손 부은 게 문제가 아니죠. 그 손하고 연결된 그 장부의 염증이나 노폐물 암도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피를 짜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11번째. 내 손의 양자를 끼워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손의 기운으로 상대의 폐에 경혈을 이뤄주는 장면이네요. 첫 번째, 내 손에서 죽은 세포 안의 원자 파장을 되살려내는 방법은 바로 혈류 손따기가 효능이 아주 높습니다. 그 파동 에너지 원자를 죽은 것을 살려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손따기로 이렇게 손에 염증 보이죠? 고름 덩어리 보이죠? 피하고 섞인 게 어저께하고 섞여 있어. 손따기로 염증을 빼내면 미시세계의 원자 에너지가 활성화되어서 양자의 안테나의 높은 출력으로 결국 오장육부까지 살려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수족냉증, 손발차고 수족냉증이 고쳐지면 손 안의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면 더 센 양자에서 방출된 발공의 에너지가 내 몸 안의 질병을 하나둘씩 물러가게 만듭니다. 손따기를 했지만 여기서 피 한 방울 빼냈지만 결국 이 전체 피가 움직이면서 손의 파동 에너지 주파수를 높게 만들게 되고 그에 연결된 장기, 장부, 오장육부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따라서 양자의 파동은 체내 림프관과 림프절을 움직여 내 몸 안의 염증을 몸 밖으로 빼내어 활력이 넘치는 건강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또 뇌 중앙에 방전된 송가체가 발전하면서 세로토닌 호르몬을 많이 생산해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이것이 멜라토닌으로 전환하면서 우리 몸 전체 세포 조직을 복원하고 재생하고 살려내기 때문에 깊은 숙면에 빠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또 송가체가 발공해서 이 시상하부를 자극하면 호르몬 대사 작용을 원활하게 하여서 이 자율신경 전체를 안정화시킵니다. 또
부교감신경은 더 안정되어 속이 편하고 송과체의 에너지로 교감신경들은 대사작용을 한층 더 원활하게 해주게 됩니다. 이 자율신경, 그래서 교감신경은 흥분해서 안정된 상태로 바뀌고 부교감신경은 더 안정된 상태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호흡, 눈, 위, 간, 소장, 대장, 방광 다 이런 게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7번째. 따라서 혈류 손따기로 내가 만든 병을 내 손으로 스스로 다스리고 고쳐보세요. 본 혈류 손따기는 현대의학이 알지 못하는 양자의 미지세계를 다스리는 새로운 지혜로운 인술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가 비교적 길었습니다. 다음 주 살펴볼 이미지입니다. 통증 아파해요.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53번째 이야기는 통증편. 통증이 왜 나타나느냐? 이 통증은 내 몸 안에 염증을 빼내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통증은 세포를 살려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내 몸의 호전 반응인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시고 이 손을 잘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